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다음에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법 위반했다, 무슨 부도덕한 뭐 일뿐만이 아니고 법률에 위반돼가지고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밤낮 일은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밀고 땡기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설사 이런저런 결점에 관해서 지적은 있더라도 또 다소 모자라는 데가 있더라도 적어도 저는 범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수사 대상이 된다든지 또는 특검제, 국정조사 이런 거 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 한 개는 확실하게 차별화됩니다.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BBK에 195억 원을 송금했을 때 상당한 비합리적인 무리를 하면서까지 자금을 보냈습니다. BBK가 자금이 빨리 필요했는데 다스는 그 당시 유동성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는 장기 예금을 중개했지요. 그러니 다스는 예금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BBK에게 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미사여구죠. 대운하니 열차편이니 하는 사업들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투자는 정부 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반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니 재정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만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늘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또 국민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중소기업이 살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많은 안을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저번 선거는 정책 공약보다는 역시 네거티브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26년간 일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16년간 최장수 CEO를 하면서 세계 모든 곳을 다녔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모든 기업인들, 세계 지도자들에서는 저를 CEO로서, 국제 CEO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4년에도 1000만 서울 시민이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야당 시장에게 이 정부가 늘 4년간 늘 평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민간기업과 또는 서울시장을 겨치면서 저는 대통령이 될 준비를 충분히 한 준비된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레이간이 무슨 경험에서 좋은 대통령이 됐냐고 합니다. 레이간은 노조위원장을 했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2번 하면서 거기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CEO를 하면서 서울시장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세계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 후보가 되어서부터 정동영 후보 또 늘 평소에 인정해 주시던 이해창 후보까지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경제 살릴 사람 아마 누군지 아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 정책, 좌파 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안희정 집행위원장 뭘 받아주고 싸요. 이거 나중에 통째로 드릴 것인데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보죠.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하여튼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 세금 줄여주고 또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또 풀어주자. 이것이 바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했던 부자 감세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 줄부세 정책이 부자 감세 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이 줄부세 정책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 민주화 상징이라고 내세우는 그 김종인 전 수석도 누누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드리기 전에 먼저 노무현 정권에서 출종제를 무력화시켰다. 이거는 제가 25%에서 그거를 45%로 완화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도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 저의 그 의지는 확고하다. 그거 안 한다고 경제 민주화 안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부세와 경제 민주화 이거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줄에 해당하는 이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건데 이 현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라고 자꾸 부자를 앞에다 붙이시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실현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푸에 해당하는 것은 규제를 푼다는 거고 세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건데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이니까 그것이 경제 민주화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법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거 이것도 경제 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이 됐다, 선진국에 가깝다 해도 그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이런 게 큰 문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Go look in the mirror, say, hey, I'm sorry for all the pain. I'm sorry for all the pain. Go look in the mirror, say, hey, I'm sorry for all the pain. I'm sorry for all the pain. Go look in the mirror, say, hey, I'm sorry for all the pain. I'm sorry for all the pain.
got history, yeah. And when you're alone, do you say my name or you say her name? Yeah. My love, it grows with the memories like a symphon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다음에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법 위반했다, 무슨 부도덕한 뭐 일뿐만이 아니고 법률에 위반돼가지고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밤낮 일은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밀고 땡기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설사 이런저런 결점에 관해서 지적은 있더라도 또 다소 모자라는 데가 있다. 자금이 빨리 필요했는데 다스는 그 당시 유동성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는 장기 예금을 중개해주고, 그러니 다스는 예금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BBK에게 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미사여구죠. 대운하니 열차편이니 하는 사업들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더라도 적어도 저는 범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수사 대상이 된다든지 또는 특검제, 국정조사 이런 거 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 한 개는 확실하게 차별화됩니다.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BBK에 190억 원을 송금했을 때 상당한 비합리적인 무리를 하면서까지 자금을 보냈습니다. BBK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26년간 일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16년간 최장수 CEO를 하면서 세계 모든 곳을 다녔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모든 기업인들, 세계 지도자들에서는 저를 CEO로서, 국제 CEO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4년에도 1000만 서울 시민이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야당 시장에게 이 정부가 늘 4년간 늘 평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민간기업과 또는 법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투자는 정부 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반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니 재정 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만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늘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또 국민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중소기업에 살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많은 안을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저번 선거는 정책 공약보다는 역시 네거티브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